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박사님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특징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우리 기재부가 이제 주재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네. 2002년 세제 개편안 의결을 했거든요. 근데 핵심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등 네. 전방위 감세를 통한 선순환 구조로 이제 경제 살리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세제 개편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개편안대로 한다면 연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세수가 13조 1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감소해요? 그 중에서 이제 법인세가 8조 6천억 원으로 오. 가장 많고요. 네. 52%에 해당됩니다. 네. 그 다음번에 소득세가 2조 5천억 원.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가 이제 증권거래세가 1조 9천억 원. 그리고 종부세가 1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근데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법인세인데요. 네. 작년에 국세 수입 총 거뒀던 게 344조 원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법인세가 70조 원으로 20%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제 요번에 발표한 세제 개편하는 대로 한다면 법인세가 6조 8천억 감소되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법인세 세수익이 70조인데 무려 10%만큼이나 감소시키겠다는 그러네요. 것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 불황이고 또 국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확보가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특히 이제 대기업 위주로만 감세를 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라는 거는 그 경제정책 방향 때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요걸 조금 맞습니다.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해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대기업과 부자 감세다 이 지금 목소리가 높습니다. 요거를 다시 좀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제 법안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세법을 논하는 데가 기재위인데 네, 그래서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아까 그러니까 세계 상임위가 법사위, 네, 네. 기재위, 행안인데 이 부분을 지금 아쉽게 국민이가 모두 가져갔다고 제가 아까 서두에 네. 상임위 논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법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법사, 기재, 행안인데 지금 다 국민이 예. 가져갔어요. 지금 민주당은 야 그래도 우리가 행안위는 1년 있다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 1년이면 장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1년 이미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여당이 예.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법인세 그 네. 개편 내용을 약간 말씀을 드리면 네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4단계로 돼 있거든요. 10%, 20%, 22%, 25% 쭉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하가 2억 원 이하는 이제 10%고 3천억 원 이상의 경우는 25%를 적용한 거를 2단계로 단순화를 시킨 겁니다. 200억 미만은 20%, 그리고 200억 초과한 거는 22%. 아, 기준이 200억이에요. 예. 매출인 거죠, 이게. 아니 과세 표준. 아, 과세 표준. 과세 아, 표준. 네네네. 예, 이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추가로 10% 이제 세율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매출액 3억 미만 중소중견에 대해서는 과표 5억 이하에 대해서는 10% 한다는데 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 이하에 대해서 20%냐 22%냐 두 가지로 2단계 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요게 근데 그러면 좀 뭐 복잡한 걸 좀 단순화시켰다. 단순화시키면 우리가 보통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건 거죠. 네. 소위 말해서 기존 이제 최고 높은 세율 때는 25%였던 거죠. 이게 그 300억 원 초과에 대해서. 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300억 원 초과 단계를 없애버리고 200억 원 기준으로만 해버린 겁니다. 아, 100억을 내려버렸네요. 100억 정도 아니죠. 3천억 원에서 200억이니까 2,800억을 다운시킨 거죠. 진짜요? 예. 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예. 그리고 3천억 원 초과한 부분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 20개 정도가 해당이 안 되는 예. 거죠. 근데 이 기업들한테 말 그대로 그냥 다운을 시켜버린 거죠. 22%로. 오. 25%에서. 이거는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지금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예. 이게 지금 저도 잘 몰랐는데요.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1년에 지금 감세대로 간다면 6조 8천억이 법인세가 감소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개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결국은 4조 5천억 정도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오, 예. 6조 8천억 중에서. 야,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중소중견 기업들이 뭐 한 2조 정도 한 혜택을 보는 거고요. 네. 근데 재미난 게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 99%는 중소중견 기업이고요. 대기업은 1%밖에 없습니다. 야, 이게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그 1% 이야기, 소수란 이야기가 그래서 네. 나오는 거고 대기업, 재벌 대기업만 배부르게 한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0개 대기업에게 그렇게 큰 혜택을 지금 주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우리가 과거에는 대기업에게 혜택을 줘가지고 이제 대기업이 좀 숨통이 트이면 낙수 밑으로 이제 내려보낸다 물을 그래서 돌아간다. 지금 그거 없죠? 그게 바로 소위 말하는 기재부나 소위 네. 말하는 보수들이 늘 주장하는 네. 그거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죠. 네. 트리클 다운. 예, 이제 국물 효과죠. 정확하게 네네. 번역을 국물 하면. 효과요? 네. 굉장히.
떨어지는 걸 이제 알아서 밑에 사람들이 챙겨 먹는다는 네, 그런 걸 네. 이제 그나마 완화시켜서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러면서 선순환 구조를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네. 추경호 기재부 장관께서도 그 선순환 구조라는 게 뭐냐면 감세를 시켜주면 기업이 그만큼 감세 받은 만큼 투자를 할 것이고 투자를 하면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 다시 세수입이 증대한다는 그 논리가 바로 선순환이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감세를 시켜줬는데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소위 말해서 대기업들이 감세로 이득만 챙기고 네. 투자를 안 하는 게 늘 안 해요, 문제가 안 되는 해요. 거죠.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30대 우리 재벌 대기업의 사내 유보급이 현재 1,000조에 해당되거든요. 네,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유보금. 예. 네. 근데 그래서,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라는 걸 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법인세 대기업들 인하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폐지시키겠다고 해서 더더욱 맞아요, 문제가 맞아요. 되는 거죠. 지금 폐지됐나요?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이 유보금에 대해서 세금을 매겼어요. 안 쓰면 이제 세금 못 매기겠다 그랬는데 그걸 지금 그걸 그렇죠. 없앤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20개 혜택 주려고 이렇게 그냥 법을 바꾸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소위 말해서 네.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기업 법인세 감세가 소위 말해서 선순환 구조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엔 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성립이 돼야 됩니다. 첫째가 과다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는 과세토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재벌들이 감세 혜택만 받고 투자를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이익들을 최소한 서민들하고 중소기업들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이익 공유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저는 법제화를 시키고 제도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이익공유제는 그 국회에서 논의가 좀 됐었던 걸로 아는데 논의로는 끝나는 거죠. 논의만 했군요. 그렇죠. 법을 안 하고. 아쉬운 겁니다. 요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무회의가 관할인가요? 이러한 부분들은 어찌게 됐거나 이제 우리 법인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재위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기재위도 국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우 진짜 답답해요. 길목을 다 막아놓고 지금 민주당 그리고 뭐 이런 하려는지. 제도적 개선 외에도 최소한 우리가 노사정 DJ 정부 때 협약을 맞습니다. 대국민 협약을 했듯이 이러한 법인세를 최소한 감세를 해주고 싶다면 우리 정경련 등 우리 경제 단체들이 국민들 앞에 나서가지고 당당하게 대국민 책임 협약 같은 걸라도 네. 맺어주시고 약속을 해주셔야 된다는 전제는 저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 기사가 요새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대기업하고 부자 감세 세제 개편안이다.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했는데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질 못했는데 지금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진짜 막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네. 이제 주장하는 게 아까 선순환 그 구조 논리하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의 법인세율은 네. OECD 국가 중에서 상위다라는 논리거든요. 아, 네. 이제 소위 말해서 명목세율 자체는 현재 대한민국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명목세율하고 그 상대적으로 반드시 따져야 될 게 실효세율이라는 거거든요. 아, 실효세율. 실효세율은 쉽게 말하면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한 겁니다. 네. 과세표준 대비. 네. 근데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소득 공제라든가 세액 감면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납부한 세율은 실효세율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법인세 개정을 국회에서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 민주당이 저는 국민의힘한테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명목세율하고 실효세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인지 국회 예산정책처 같은 신뢰성 있는 기관들한테 연구 의뢰를 받은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법인세 개정을 저는 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아, 네. 예산정책서 정책국인가요, 여기가? 예산정책처입니다. 처. 아, 우리 여기 국회- 박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에게 국회의원이 용역을 줄 수 있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만든 데가 예산정책처입니다. 이런 데를 적극 활용하셔서 데이터를 좀 뽑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법인세 관련한 걸 봤는데요. 예. 종부세를 또 안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종부세 지금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죠? 여기도 지금 이거 없앤다는 거 아닌가요? 종부세 이제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현재 이제 종부세의 큰 틀은 주택 보유수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체계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금액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금액 기준으로 바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최고 세율도 6%에서 2.7%로 낮춘다는 게 지금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네.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인 거죠. 종부세 도입 취지가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했거든요.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종부세 목적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주택 시장은 공급자 독과점 시장입니다. 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수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국토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이런 엄청 네. 큰 나라들에 비해서. 네. 그리고 또 한편에 이제 공급 그 타이밍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예를 맞아요. 들어 공산품처럼 주문하면 배로 며칠 만에 오는 게 아니라 보통 2, 3년 걸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오는 그런 모양새인 거죠. 그렇다 보면 기본적으로 종부세의 틀은 세대수 기준으로 과세를 잡아가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세대수 기준. 금액 기준이 아니라. 아, 예. 실제로 이제 그거에 대한 증거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건 거죠. 네. 작년에 우리가 종부세, 주택분에 대한 네. 결정세액이 4조 4천억 원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보유 수대로 한다면 예를 들어 1주택에 대해서 과세한 게 이게 7,900억 원으로 한 17% 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10억 이하에 그걸 봤을 때는 1조 2천억으로 27%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금액으로 바뀐다면 그만큼 종부세가 감세 폭이 넓어지는 거 종부세 효과는 떨어진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네. 이것만 봐도. 그럼 그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나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겠죠. 아, 자세하게. 아직은 안 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네들 머릿속엔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것들은 논의가 돼 있겠죠. 아, 그렇지만 예. 이제 국회에 구체적으로 법안들이 제출돼야 되겠죠. 지금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이걸 좀 접근법을 달리하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겠다. 그래서 국토균형세라고 했죠. 지금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이런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1년도 종부세 총 거친 게 7조 3천억 원이거든요. 네. 근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부과한 건 7,900억밖에 안 됩니다. 아, 10분의 이게 10% 정도밖에 안 되는 10%. 거죠. 예. 그렇다면 이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 집 한 채 있는데 세금 폭탄 많이 있다는 소리 안 나오게 네. 1세대 1주택은 종부세를 비과세 시켜주고 이 부분들이 좀 높은 부분은 재산세로 포함을 시켜서 세외 부담을 좀 낮춰줬으면 참 멋있고 이런 세금 폭탄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건데 이러한 부분이 너무 아쉬웠던 거죠. 우리 네. 문재인 정부 때요. 아,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2주택 때부터는 이제 종부세는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저께 나온 기사가요. 3억 이하의 지방 주택이나 이런 곳은 양도세, 종부세 산정 때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농어촌 주택에 대해서 2억까지만 소위 말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줬거든요. 2억 아래로. 아, 예. 근데 이 농어촌 주택은 3억까지 1억 원을 상향시켜주고 소위 말하는 또 고향에 집 한 채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네, 부모님 받는 네, 거. 네. 이거는 포함이 안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새롭게 이제 항목에 포함시켰던 겁니다. 어제 발표한 겁니다. 아, 그래서 예. 농어촌하고 고향 집은 3억 원까지는 소위 말해서 비과세 시키겠다는 겁니다. 종부세에서 제외시켜주겠다. 거의 다 들어가겠는데요, 3억이면은.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는 집 한 채 내 이름으로 바꿔놓으신 거 이런 거는 그냥 네, 다 3억까지는. 3억까지는 다 특례로 해서 다 제외시키겠다. 세금 그 취지입니다. 안 받겠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종부세의 네. 목적 자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좀 다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네, 것입니다. 정책 효과가 좀 다르게 발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 이 세수입이 어디에 쓰신지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바로 국가균형발전 네, 그렇죠.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지방과 같은 같이 좀 균형 발전, 수도권과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재원을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안하면 연평균 1조 7천억 정도 감세가 되는 겁니다. 종부세에서만. 네. 아, 근데 어쨌든 지금 그 감세가 분이 가장 큰 데는 법인세예요. 이게 거의. 맞습니다. 6조 8천억 원. 예, 지금 가장 크기 때문에. 근데 그거의 혜택을 보는 기업은 20여 개 안쪽이다. 대기업이다. 네, 대기업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 법안을 못 만들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안은 이겁니다. 네. 이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세련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법인세율을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인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과다한 산의 유목금에 대해서 아까 과세하도록 한다거나 네네. 아니면 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거나 네네네. 그리고 최소한 국민들 앞에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대국민 책임 협약을 맺게끔 이런 조건들 좀 나이스한 방법들을 모색하시라 이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박사님이 두 가지 그 이제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 노사정위원회라든지 어떤 사회 대타협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대국민 협약을 해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강제를 시키는 거. 그렇다면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감세 혜택을 받았는데 우리 경제 살리고 어떤 실질적인 실물 투자, 네네. 재투자를 건설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에 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민주당이 굉장히 좀
꾀를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단순히 네. 법인세나 반대한다 안 한다 이런 논리로 하는 건 굉장히 저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반대한다고 해서 반대만 계속 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안을 같이 만들어서 반대를 어느 정도는 하다가 대안을 만들어서 그 대안으로 확실하게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걸 해야지 민주당이 득점 포인트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같이 반대만 하다가는 이게 득점 포인트로 연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득세도 이야기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소득세 관련한 것. 소득세가 사실은 지금 이게 가장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네네. 문제는 이겁니다. 소위 말해서 대기업 부자 감세라고 지금 민주당이나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원래 우리 지난번에 논의했던 소득세 개편 이런 내용은 윤석열 정부에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부자하고 대기업 감세라고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셀러리맨들 네, 가장 화이트 영향을 칼라. 받는 게 소득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개편안을 내놨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어떤 게 또 예. 심각하나요? 지금 현재 이제 소득세가 우리 과세표준이 이게 소위 말 8단계 구조로 과세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1,200만 원부터 10억 원까지요. 10억 원 초과까지. 네. 그리고 세율은 이제 6%부터 45%까지.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개정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딱 두 가지뿐입니다. 뭐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1,2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6%인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들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6%로 200만 원 구역에 있는 부분들을 약간 혜택 주고 두 번째 4,600에서 5,000만 원 그 사이에 있는 400만 원 분들한테 있어서 세율을 24%에서 15% 낮춰줬다는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러니까 8단계를 지금 2단계로 아닙니다. 건가요? 8단계는 여전히 다 존재하는데 네네네네. 중간에 과세 표준에 있어서 1,200에서 1,400에 있는 분들만 일부 200만 원 혜택에 있는 분들을 딱 주는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1,200까지는 현재는 6% 이하로 가장 낮은 그러니까 최저 세율을 지금 때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최저 세율을 1,400으로 상향 조절해 주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1,200에 1,400이니까 200만 원만큼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 단계인 4,000 그러니까 1,200에서 4,600 단계인 거기를 15%로 낮춰줬다는 이 두 가지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를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득세를 엄청나게 무슨 대대적인 감면을 해준 것처럼 생색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대소소인 거죠. 법인세는 대폭 감면, 소득세는 소소하게. 네, 그래서- 법대소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적지열 감세 정책인 거죠. 세 발의 피. 네. 네. 이게 지금 우리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소득세 부분은 직장인과 그다음에 봉급 생활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내용인데요. 그렇습니다. 그 혜택 폭이 굉장히 적다. 1,200에서 1,400 사이. 여기에 200만 원 정도 약간 그래서 넓혀준 200만 원 구에 넓혀준 거. 거기만 그리고 또 넓혀준 거고 두 번째가 4,600에서 4,600에서 1,500 사이. 1,500 사이. 그 400만 원 그 구간 넓어준 거. 이게 네. 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기사 나온 것들은 소득세를 물가 연동제하고 연결시키지 않는다.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도 이 소득세 부분은 거기에 같이 반영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이론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네. 소득세뿐만 아니라 물가 연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어디에 나쁜 단가 할 때도 소위 말해서 물가 연동부터 해서 얼마든지 다 원가 부분이나 세제 부분이나 다 논의는 되지만 이론적인 부분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은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종부세의 경우도 지금 이렇게 과세 표준이 구성이 되거든요. 네. 공시지가에서 소득 공제를 빼고 원래 통상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종부세 부담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정시장 가격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쭉 하다가 95%까지 있는데 윤석열 정부 어제 발표한 것 중에 하나 이걸 80%로 일괄적으로 그냥 낮추겠다는 그걸 했던 겁니다. 네. 이게 이렇게 일종의 소위 말해서 물가 연동계처럼 조정 개수들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론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논할 때 얼마든지 그때 논할 문제입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왈가불고 단순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어쨌든 지금 2022년 세제 개편안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으니 요거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미비한 데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소득세 개정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15년 만에 소득세 개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법인세하고 종부세, 부자들하고 대기업들 감세한다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득세, 셀러리맨들도 일부 월급의 혜택을 세금 감면을 주겠다는 모양새만 슬쩍 보여준 조적지열의 개정안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그
그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개편안의 가장 혜택 수혜 계층은 연봉 1억 그 전후인 그게 이제 이겁니다. 아까 사람들이다. 과세 표준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4,600에서 5천억 이하라고 했는데 네.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실제 연봉은 8천만 원 막 요 수준일 겁니다. 아, 연봉 8천에서 네. 한 1,100이나 200. 그렇죠. 그러니까 그 1억 그 이하란 이유가 그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과세 표준이 4,600에서 5천 그 사이에 있는 400만 원 구간이 이제 늘어난 거죠. 24%에서 15% 네. 다운되고. 네. 그리고 아까 1,200에서 4천 그 1,400, 사이가 15%에서 6%로 다운되고 이 두 개만 좀 늘어났다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거의 1억, 연봉 1억 정도인 분들은 한 80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분들한테만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건 맞는데 이제 극소수인 거죠. 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 초과분들은 전혀 변동사항 없습니다. 없어요. 네, 네. 예, 그리고 정확히 하면 4,500만 원 분 받았던 분들은 혜택사항 없습니다. 네. 그대로입니다. 네. 예. 그럼 1,200에서 1,400 1,500부터 4,500 사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 없고 그 아래쪽은 조금 1,200에서 1,400 사이만 변동이 있고 네. 4,600에서 5,000 사이만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 소득세가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분들은 극소수다.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직장인들은 제가 볼 때 연봉 그래도 5천 이상, 사회초년생들이어도 한 사회초년생이면 7, 8천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적게 받으면 네. 실제로 받는 게 이제 3천 선에서 3천 후반에서 네. 이제 뭐 4천 기준 전후에서 막 이렇게 그렇죠. 받으실 건데요. 예, 예. 근데 거의 네. 그쪽은 해당 사항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과세 표준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1,200에서 4천 이하만 혜택을 보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4천인 경우라면 실제로 한 2천 막 좀 이렇게 넘고 그럴 건데요. 네. 아주 우리 조금 초년생분들은 혜택이 없겠죠. 거의 없거나 조금 있을 것 같고요. 예. 약간 생색만 내는 정도고요. 그러면 요것도 역시 기재부에서 요걸 이제 관장을 하나요? 이 법안. 당연합니다. 네. 근데 기재부가 지금 어디로 가 있죠? 여기는 지금 1년 교대도 없어요. 그냥 예. 국내임이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네.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가 검찰하고 경찰을 통제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세제 정책으로 대기업하고 부자들 감사 위주로 가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소위 말한 서민과 약자를 대변한다는 민주당이 좀 더 투쟁의식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 언론 분석에 따르면요. 연봉 5천만 원 정도는 최대가 18만 원 이득을 보고요. 연봉 3천만 원 정도는 한 8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이제 예. 그 과세 표준이 4,600, 5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 7, 8천 막 이렇게 갈 거니까요. 물론 네. 본인들 소득 공제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런 취지들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내놓은 이 13조 규모의 감세안과 관련해서는 법안을 18개를 바꿔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는데 이거 민주당이 바꿔줄 이유가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것들이 법인세, 소득세, 네. 지금 증권거래세 그리고 또 아까 종부세 이런 것들인 거죠. 근데 지금 전체적인 감세에서 이제 상속세, 증여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법안들이 예를 들자면 법인세다 그래서 법인세만 개정하는 게 아니라 조세특례법이라든가 그것도 부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관련된 부속 법들이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10개가 될 것입니다. 예.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좀 잘 들으면서도 이게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이런 상황인데요. 이 18개 맞으실 겁니다. 네. 이 18개를 민주당이 사실 바꿔줄 이유가 없는데 이거를 계속 안 바꿔주고 부결을 시키고 하면 또 이게 이제 입법 독주 뭐 이런 프레임에 갇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네. 대안을 제시하자는 그런 취지였고 네. 그래서 과다 산업위보금에 대해서 과세 부분 그리고 이익공유제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그 국민에 대한 사회적인 협약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명목세율과 법인세에 대한 실효세율 등 이러한 부분들을 국회 예산정책처에 사전적으로 좀 연구 의뢰해서 논리의 어떤 근거를 만드시라는 그런 취지였던 겁니다. 네. 지금 혹시 소득세하고 법인세하고 종부세 세 개를 살펴봤는데요. 혹시 조금 더 제가 봐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실 내용이 더 있을까요? 뭐 이제 전반적인 거 중요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하나 금융 더 관련세? 이제 하나 또 좀 소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이제 신용 체크카드 중에서 그 기존의 전통이나 대중교통 그리고 문화공연 이러한 부분들 각각 100만 원씩 이제 공제가 됐었는데요. 네네, 그렇죠. 이거를 30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생색을 내는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우리 일반 맞아요. 서민들이 문화공연을 300만 원까지 막 그렇죠. 하니까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부자들에 대한 감세인 거죠.